와이프분과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거 제가 정말 아름다운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정류장에서 막 비를 맞고 있는데 내가 우산을 씌워줬다 이런 게 있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사람들이 선입견과 달리 레즈비언들을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섞여 있으면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만남은 불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회사에 누가 마음에 들어요. 나랑 사귈래 이러면 미쳤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만남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1월 1일에 만났는데 첫 시작이 되게 좋았죠. 새해가. 혹시 어디서 만나는지 여쭤봐도 돼요? 북엇국을 가려고 했어요. 잠주 정도 건조한 바람에 바짝 마르는 북어. 깊은 맛의 북어국이 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해서 북엇국을 가려고 했는데 1월 1일은 닫는 거예요. 제가 한남 북엇국 앞에 도착해가지고 저 북엇국 앞인데 이제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되게 예쁜 거예요. 왜냐면 이게 되게 대비 효과가 있었던 게 레즈비언들은 만나기 전에 사진을 교환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거든요. 너무 자기의 신상이 밝혀질까 봐 두려우니까 전 다 까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처음부터 제 사진을 올려놓고 그냥 싫으면 가라 이런 느낌으로 하는데 왜냐면 만난 다음에 막 사실 너 외모 좀 별로 이러면 상처받잖아요. 오픈을 하는데 와이프는 오픈을 미리 안 하는 편이라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사진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제가 보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제 사진을 봤으니까 미안했나 봐요. 정말 이렇게 흔들려 있는 사진이라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긴 사람일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냥 예뻐가지고 너무 좋았죠. 보람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고 그 증표로 반지를 교환하였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는 진짜 결혼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잘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회사에서 항상 하는 게 기획서 쓰기거든요. 결혼 기획서를 썼어요. 내가 생각하는 결혼은 이런 거고 이 결혼을 위해서는 A, B, C의 준비를 필요한데 이 A, B, C 항목에 대해서 나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 정의부터 저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 뭐든지 정의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무엇이란? 동성애자는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사회적 합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다고 봤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는 그냥 동거하는 걸 결혼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은 아닌데 나는 이민 가가지고 법적 결혼을 할 건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상대방과 저의 생각이 너무 다르면 처음부터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결혼은 이런 거다 라고 말을 해주고 싶었고요. 그런데 한국은 불법은 아니지만 합법이라고 나와 있지도 않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죽어갈 때 와이프가 사인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이 페이지를 넣은 이유는 프로포즈가 갑자기 우울해진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계획이 있는 사람이 좋다고 했잖아요. 저희 냉철함. 이건 되지만 저건 안 돼. 하지만 우린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저를 냉철함을 어필하는 페이지였습니다. 두 명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잘 살아나갈 수 있으려면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걸 정량적인 부분과 정성적인 부분으로 나눴어요. 두 명일 때보다 하나의 공동체가 됐을 때 이득이 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득이 없는 계약을 할 필요는 사실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보시면 저 핑크색이 현금이거든요. 현금이 이만큼밖에 없었는데 결혼을 하려면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지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결혼의 2개월 전인 9월까지는 현금 비중을 이만큼으로 내가 리퀴데이션을 하겠다. 두 번째는 연봉 상승 추이 및 현재 수입 현황. 지금 달달이 얼마가 들어오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함께 월 비용을 얼마 쓸 수 있을지를 생각해내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다 깠어요. 저의 연봉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얼마였고 얼마나 상승했는지 상승률을 깐 이유는 연봉은 적어요. 하지만 상승은 그래도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티끌이지만 좀 잘 상승하고 있는 티끌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실수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수령이 얼마다까지 적었고 얘기하실 때 네. 와이프분 얼굴 표정이 기억나세요? 와이프분은 그냥 귀엽다. 이때 결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16일에 2주 만에 프로포즈를 기획서를 써가지고 할 수 있는 나의 결단력과 실행력. 마지막으로 사실 이 페이지가 제일 중요한데 세 번째가 귀여움.
전 우주상위 0.5%라고 자부하는 귀여움. 왜냐면 언니는 항상 얘기하길 난 귀여운 사람이 좋다. 널 만난 이유는 네가 귀여워서다.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귀여운지 보여주겠다 라는 의미로 이 페이지를 만들었고, 귀여운 생김새, 친구들도 나보고 귀엽다고 함, 그리고 언니도 일평균 4.7번 귀여워라는 얘기를 카카오톡을 보니까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동의까지 있는 귀여움이기 때문에 나를 거절할 이유가 절대로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약간 처음엔 좀 딱딱하니까 귀여운 인상으로 감성 터치로 기획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어떤 블로그에 자기는 캐나다에 가서 여자친구랑 결혼을 했다 라는 글이 있어서 뭐 이민 가셨나? 라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투어리스트로 여행을 갔다가 캐나다에서 결혼을 했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저희 뉴욕에 사는데 뉴욕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거의 상위권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 적은 주이기 때문에 그냥 다들 저희가 웨딩 사진 찍고 있을 때 약간 so cute 이런 느낌으로 가면서 막 귀엽다고 해주고, 그리고 되게 다양한 인종들이 사는 주다 보니까 그냥 동양인 여자 2명이 가서 결혼을 해도 그냥 사무적으로 공무원들 일하듯이 쭉쭉쭉 진행을 해줘서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불편함이 조금 있었다면은 제 성도 김씨고 와이프 성도 김씨거든요. 그런데 둘 다 김씨니까 이 미국 사람이 보기엔 이상한 거예요. 혹시 너네 김씨냐? 그래서 아니라고, 한국의 김씨가 20%나 된다고 오해를 거둬달라고 하니까 그렇구나 라고 하고, 그 정도가 트러블이었어요, 유일한. 교신부 입장. 힘든 일 많겠지만 함께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을 거야. 우리는 지금 서로가 골라준 웨딩드레스를 입고 우리를 축하해주는 하객들 앞에 있어. 결혼이 이런 게 아닐까? 우리의 결혼은 행복할 거야. 나랑 재밌게 살아보자. 사랑해. 2019년 11월 10일 신부 김규진.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혼주석이 없다는 것, 주례가 없다는 것.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율을 하다 말아서 이게 저희 부모님은 아빠는 지지해주는 편이었지만 중간에 아빠도 돌아서가지고 결국 두 분 다 결혼식에 안 오셨고요. 그리고 언니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셨다가 중간에 사실 아니다, 사실 난 이거 비정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등을 돌리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양가의 축복을 받지 못했고, 근데 반면 그랬기 때문에 수월했던 면들이 정말 많았어요. 너무 아이러니하게 제 주변 친구들은 보면은 양가의 조율 때문에 싸우거나 파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저희 둘만 합의를 하면 되는 거라서 모든 것이 쭉쭉쭉쭉쭉 진행이 되고, 걱정은 처음에는 했죠. 혹시 동성 커플이라고 거절을 하지는 않을까? 근데 일단 운이 좋았던 건 아는 언니가 플래너를 소개시켜줬는데, 그분이 그 언니를 통해서 몇몇 퀴어 웨딩을, 작은 퀴어 웨딩들을 플래닝 하셨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익숙해서 어느 부분들, 예를 들면 뭐 패백을 안 한다, 그리고 혼주석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에 되게 익숙해져 있으셨고, 플래너분도 처음 그 퀴어 웨딩으로 같이 일을 해보는 업체한테 연락을 했었을 때 혹시 사장님 퀴어 웨딩 괜찮냐라고 했을 때 거기 사장님이 같은 돈 아니에요? 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냥 너무 재밌고, 맞지 같은 돈이지 내가 개인계 그 사람들한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라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근데 웨딩샵은 좀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그 실장님들도 드레스 2개를 한 번에 갈아입히는 건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되게 큰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엄청난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막 내가 진짜 둘의 합을 꼭 맞추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뭐 여기 티아라 달아봤다가 떼봤다가 하면서 그분들도 너무 즐기셔서 저희도 좋았습니다. 자, 오늘 장 볼 것은? 오늘 장 볼 것은 전복 닭죽을 만들 거라서 전복, 닭고기, 양파, 그리고 대파는 집에 있고 마늘과 맵쌀, 찹쌀 이렇게. 제가 혼자 그냥 장을 보고 집을 가고 있는데 뭐 이번 달은 되게 행복했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손질을 하여
본인이 살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닭다리. 유명 삼계탕 집들에 보면은 항상 마지막에 청주 같은 걸 넣길래, 청주는 아니지만 사과 증류주를 조금 넣어볼까. 본 것만 있고. 저는 제가 결혼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걸 너무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전 새로운 사람 정말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제 편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장기간 헌신하는 거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결혼하고 싶은 애국자가 어디 있다고. 다들 결혼하기 싫어하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혼인신고를 한번 해볼까? 라고 와이프랑 얘기를 했죠. 저는 항상 해보고 싶었거든요. 왜냐면은 불술이 될 걸 그냥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너무 기대하면 더 실망하잖아요. 그래서 더 기대하지 않으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찍어. 안녕하세요. 혼인신고하러 왔는데요. 아니요, 제 본인이에요. 저예요, 밑에. 제 와이프요. 그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겠어요? 아직 연락이 안 왔어요. 저기 근데 혹시 점심도 드셔야 되지 않으세요? 아, 그럼 저희가 교대로 먹어가지고 저는 상관은 없거든요. 선생님 시간 괜찮으세요? 이게 좀 궁금한 게 그 원래 그냥 이성애자도 결격 사유가 있어도 접수한 다음에 결격 사유가 있으면은 수리가 안 됐다 통보를 받는 시스템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먼저 일단 네,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검토를 하고 뭐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냥 혼인신고한 친구들 들어보니까 지금 아직 법원에서도 지금 계속 이렇게 찾아보는 중이라. 어떡해요. 아이고. 혹시 오늘 안에 안 되면은 연락을 주시나요? 서류를 네네. 선생님께 드려볼게요. 그리고는 아니 근데 지금 이미 접수를 했는데 이거 지금 주시면 지금 이 행위가 거절이잖아요. 아예 미흡한 서류를 가져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근데 이게 미흡한 서류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저희가 이게 접수도 아니고 접수 거부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아마 지금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러면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선생님 너무 그래서 저희는 이제 법에 의해서 일을 하는 거라서 제가 보시고요.
결혼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이게 법적 결혼이 안 되는 거는 알고는 있었지만 뭐 대출도 안 돼, 무슨 제도도 없어, 병원에 가도 저는 미혼이고 이런 너무 많은 불편함들이 있어서 대단한 권력이 있지 않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공론화 혹은 사람들이 많이 알게 가시화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작가인 저는 개인적으로 레즈비언이 행복을 찾는 우당탕탕 모험기 정도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청소년 때 제가 동성애자인 걸 깨닫고 난 다음에 동성애 관련 콘텐츠를 막 찾아보는데 다 좀 슬프고 비극적이고 막 잔인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가 행복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얘기하는 책이 있으면 좋겠다를 생각하면서 썼기 때문에 행복 키워드가 있고, 저에게는 아주 보편적인 일이 큰 모험으로 느껴진다는 생각을 종종 했어요. 지켜줘야 할 것입니다. 알아요. 이게 저희 타이틀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제가 오늘 마스크를 끼고 왔는데요. 마스크 다들 끼고 오셨죠? 이 마스크는 저를 남들로부터 보호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남들을 저로부터 보호하기도 합니다. 제가 모르고 침을 튀길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런 마스크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를 차별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동시에 우리가 알지 못한 채 누군가를 차별하는 걸 막아주는 법안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시대정신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미래를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 그리고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삶은 전반적으로 제가 스스로 평가했을 때 꽤 행복하고 즐거워요. 물론 많은 차별이 있고 저희가 헤쳐나가야 할 게 많지만 그걸 같이 해줄 와이프가 있고 기록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봐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더 행복한 일만 남았어요. 언젠가는 이 행복이 굉장히 평범한 게 보편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